손을 잡는 습관의 시작. 요즘 나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올 때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는다. 그녀는 늘 놀란 듯이 나를 쳐다보지만 한 번도 그 손을 뿌리친 적이 없다. 이 영상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내 가슴속 깊은 곳의 고백이니까요. 그러니 잠시 쉬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나는 올해로 70이다. 나이에 비해 건강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마음은 어쩐지 늘 텅 빈 느낌이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바쁜 직장 때문에 한 달 중 3분의 1을 출장지에서 보낸다. 그렇게 어느새 이 집엔 나와 며느리 둘만 남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엔 그저 불편했다. 젊은 여인과 단둘이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시아버지로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다.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어느 화창한 아침,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며느리는 졸린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느슨히 묶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저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침은 먹었니? 나는 그렇게 물으며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멈칫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을 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이 얼마나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였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가 부엌으로 나올 때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말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손을 맡겼다. 처음엔 의도도 감정도 없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의 온기에 마음이 익숙해졌다. 아니, 중독되었다. 그녀 역시 어색해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먼저 내게 다가와 말을 걸고 내가 손을 내밀기 전에 자신의 손을 내주기도 했다. 사람은 참 묘하다. 작은 습관 하나가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간다.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졌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가족의 균형을 천천히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손 그리고 고요함, 처음엔 단지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따뜻한 손을 잡는 일,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 싶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손을 먼저 놓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점점 더 오래 그 손이 내 손 안에 머물러 있었다. 처음엔 몇 초, 그 다음엔 몇 분, 어느 날부터는 아침 내내 부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도 그녀는 내 손을 한쪽으로 꼭 잡고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손끝에 전해짓는 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녀의 손은 고요했다. 불안도 거부감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날은 살짝 힘을 주며 내 손을 감싸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70평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진심으로 붙잡은 적이 있었던가? 아내와는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녀는 점점 더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면 부드럽게 웃었고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따로 만들어 두기도 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빠져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날도 아들이 출장 중이었다. 나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던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언제나처럼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손을 내 손에 얹었다. 부엌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과 솥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만이 가득했다.
우리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살짝 쓰다듬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지 외로움이 아니었다. 단지 습관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무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사실이 달콤하다는 거였다. 아들의 아내, 내 며느리,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하지만 그 선이 너무 가까이에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 속에 담긴 감정은 도저히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그렇게 서로의 시선과 천만으로 하루가 또 흘러갔다.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다.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이 달라졌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을 때 그녀가 내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예전에는 존중이 담긴 거리감이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정서가 있었다. 나는 피하려고 했다.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눈은 더 깊게 더 오래 나를 붙잡았다. 눈빛 하나에 그토록 많은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걸 그녀를 통해 처음 알았다. 그날은 늦은 저녁이었다.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오지 못해 또 하루 우리 둘만의 시간이 이어졌다. 나는 TV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거실에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소파의 쿠션이 살짝 꺼지고 그녀의 향수가 은은하게 퍼졌다. 아, 배우님,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상할 만큼의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렸다. 그냥 늘 똑같지 뭐.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떨리지 않았다. 피하지도 않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우리 사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걸. 나는 숨이 막혔다. 손끝이 저릿했다. 말도 안 되는 감정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가락 끝으로 살짝 아주 살짝 내 손을 쓰다듬었다. 나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타고 올라올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이건 아니다. 안 된다. 이건 가족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님, 저 외로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나를 꿰뚫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원하고 있었다. 나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금지된 온기를. 나는 일어났다. 그녀도 일어났다. 거실은 조용했다.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섰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볼 수 없었다. 거기엔 한 사람의 여인이 있었다. 지독히도 외롭고 지독히도 진심인 한 여인.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들의 빈자리가 만든 틈, 아들은 요즘 더 바빠졌다. 출장은 길어졌고 통화도 뜸해졌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일정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의 고요함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한밤중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다.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그녀를 보았다. 하얀 잠옷에 가디건 하나 걸친 모습.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엔 피곤함과 쓸쓸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잠이 안 오세요? 응,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손 한 뼘의 거리.
하지만 그 틈은 생각보다 너무도 가까웠다. 저도 잠이 안 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들의 빈자리는 단순한 시간의 공백이 아니었다. 그 틈은 감정의 여백이었고 그 여백은 우리 둘 사이를 천천히 당기고 있었다.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그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묘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베오님, 가끔은 누군가에게 그냥 안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지 않았다. 그녀도 다가오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다. 이미 마음은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타주었다. 작은 머그잔 2개 사이로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런 말도 아무런 약속도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은 이미 방향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더 이상 잡고 싶지 않았다. 아들의 빈자리는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렸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비 오는 날 우리는 같은 방에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천둥이 치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마을 전체가 정전되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나는 촛불을 꺼내 거실과 방 사이에 하나씩 놓았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두고 있었다. 이런 날엔 마음까지 축축해지네요. 그녀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작은 전기 랜턴 하나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이 방에 있어요. 불도 켜놨고. 나는 내 방을 가리켰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불 꺼진 부엌에서도 익숙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울렸고 그녀는 깜짝 놀라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주춤했지만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조금만 거기 있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내 방으로 들어왔다. 좁은 방,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고 그녀는 맞은편 벽 쪽에 앉았다. 우리 사이엔 침묵이 가득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멀리서 또 한 번의 천둥이 울렸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은 담요 하나를 건넸다. 그녀는 고맙다며 받아들었고 그 순간 우리의 손이 다시 닿았다. 익숙한 온기. 하지만 그날 밤에 그것은 다른 의미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았다. 내 손도 그녀의 천을 더 깊이 느꼈다. 나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녀도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 숨소리의 리듬, 촉촉한 눈동자 모두가 말하고 있었다. 이 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천천히 당겼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내 옆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나란히 하나의 담요 아래 앉았다. 작은 침대 위, 촛불 아래 세상이 멈춘 듯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었다. 내 어깨에 그녀의 머리가 기댔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숨을 토해내지 못했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밤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은 그저 그렇게 흘러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러나 모든 것을 말한 밤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길었다. 촛불은 이미 꺼졌고 방 안은 비 내리는 소리와 작은 숨결로만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물러 있는 그 천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조용했다. 우리는 서로의 호흡 속에서 무언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일어난 듯한 그런 밤이었다. 나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도 다시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저 그 상태로 아무런 요구 없이 어떤 약속도 없이 시간만이 흘러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복잡한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토록 평화롭고 따뜻한 감정을 잘못이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슬픔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체념과 작은 위안만이 있었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로 올라왔다. 나는 움찔했지만 그 손을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가슴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아버님 심장 여전히 건강하게 뛰네요. 그 말에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며느리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나를 시아버지가 아닌 그저 한 남자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경계는 사라졌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옆에서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었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이마에 흘러내렸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손끝에 닿은 감촉이 한참 동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새벽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침묵은 우리가 이미 모든 선을 넘었다는 침묵의 증거였을지도 모른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 그날 아침 창밖에는 햇빛이 가득했다. 밤새 퍼붓던 빗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녀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다. 담요 한 장 아래 우리는 어젯밤과 같은 자세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문득 현실이 밀려왔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온 걸까? 그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숨결이 고르고 얼굴엔 평온이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더 늦기 전에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아버지, 그 목소리는 낯익은 그리고 너무도 잘 아는 아들의 것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도 놀라 눈을 떴고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듯 담요를 움켜쥐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문턱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말도 못하고 표정도 없다. 그저 그 눈빛 속에 담긴 믿을 수 없음과 충격만이 있었다. 왜? 여기서? 그의 입술이 떨렸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뒤돌아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온몸을 쿵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그 침묵, 그 조심스러움, 그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던 모든 노력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를 안을 수도 다독일 수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했고 나는 말이 더 적어졌다. 우리 셋은 하나의 집 안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조용히 멀어져 갔다. 그날 아침 열린 그 문 하나가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 그리고 그 누구도 되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기억. 침묵의 대가.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갔다. 회사 근처로 원룸을 얻었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챙겨 조용히 떠났다. 그녀는 여전히 집에 있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전에 하던 대로 모든 걸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소리는 가벼워졌고 말수는 더 줄었으며 눈빛은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불러 세운 적이 없다. 용기를 내 말을 걸어본 적도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날의 죄를 덮고 있었다. 그 밤 이후 다시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은 언제나 그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그 떨림, 그 고요한 호흡, 그 모든 것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있었다. 어떤 날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문득 그녀가 부엌에서 나올 때 시선을 피하게 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내 쪽으로는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이어간다. 우리 사이엔 단 한마디의 언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때로는 어떤 대화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후회한다. 하지만 그 감정이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혹은 단순한 벌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집을 나갈 것이다. 아들과의 사이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삶을 선택하겠지. 그때가 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혼자라는 것이 두려운 건 아니다. 두려운 건 다시는 누구의 손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정전, 그날의 촛불, 그날의 천. 모든 것은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겠지만 남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다. 그 침묵이 우리의 대가였다. 어떤 진실은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게 좋다. 아프더라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녀는 결국 말없이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도 가방을 끄는 소리도 없이. 그날 아침 식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만이 남겨져 있었다. 개연강하세요, 아버님.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메모를 손에 쥔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했을까? 나는 그녀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지금에 와서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그저 따뜻한 천 하나였는지 이제는 묻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기억 속에 고이 감추기로 했다. 밤이 되면 여전히 혼자 거실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던 클래식 라디오를 켠다. 어떤 날은 그녀가 내 옆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남는 건 오직 고요한 방 안과 손끝에 남은 허공뿐이다. 그 기억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그저 가슴속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다. 그리고 나는 다짐하듯 속삭인다. 이젠 괜찮아. 아무도 몰라도 돼. 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소지, もしあなたがまだ目を覚ましているなら、最後まで一緒にいてくれてありがとう。さあ、目を閉じて、そしてこの物語を遠くへ流してしまおう。